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민감한 얘기를 예, 좀 한번 해보려고는 하고요. 예.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사실이 입증된 건 아니고 근데 뭐 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 유권자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아니요, 뭐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김어준 주진우식의 예, 아님 말고 예, 식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예, 거예요. 뭐 그들이 늘 이거는 해왔던 예, 아님 말고식 방송입니다. 예. 약간의 뭐 이게 뭐 드러나거나 네. 구체적으로 그런 좀 부분은 의혹이 아니니까 있다, 의심이 의혹이 있다. 예, 유권자로서 네,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부정선거 지금 의혹이라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는 예, 많이 좀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뭐 몇 분, 이상하다. 예, 유튜버 네, 분들도 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뭐, 뭐가 좀 이상하다. 예, 저희가 한번 말씀을 그죠? 드려볼게요. 네. 자, 이게 20대 총선이죠? 네. 예, 20대 총선 자료인데 네. 보면은 그 사전 투표와 그 당일 투표 거기에 이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획득한 네. 본인이 획득한 그 유권자로부터 표를 획득한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오죠. 뭐 큰 네.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플러스 차이를 정리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화면을 인용을 하긴 네. 했는데, 데이터 자체는 데이터 값은 선관위에서 받아온 거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표시를 좀 한 건데, 예, 이게 정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이때까지의 단지 20대 총선만이 아니고요. 이때까지의 투표에서 항상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치를 측정을 하는데 그 뭐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은 뭐 출구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이게 이제 무작위로 네. 추출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정치가 약간 반영이 되긴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비슷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21대 총선을 총선을 보면 일단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합지에서는 예, 거의 예외 없이 63대 27, 뭐 그런 비율이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37, 예, 네, 63대 37 정도의 예, 비율로 예. 민주당이 압승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많이 이상하죠, 사실은. 이제 보면 그리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전에 네, 이번에는 사실 사전 투표가 좀 달랐던 양상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전부터 사전 투표의 조작 가능성은 계속 제기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라는 식으로 보수층에서는 어느 정도의 운동이 있어 왔고요. 네, 그래서 올해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아마 진보 쪽이 유독 많이 사전 투표를 했을 거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들은 유독 사전 투표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의 통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는 진보층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는 두 종류가 있죠. 관내 사전 투표가 있고 관외 사전 투표가 있고요. 네, 관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진보 쪽이 원래 좀 우세를 많이 보여왔고요. 네, 하지만 관내 투표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고령층도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장년층이 많이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고, 그래서 늘 관외와 관내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기 때문에 실제 투표와 사전 투표의 비율은 이때까지 항상 유사했습니다. 투표율 자체는. 다시 한번 뭐 20대 총선을 보여드립니다만은 네. 뭐 거의 비슷하죠. 네. 비율이 뭐그 이제 플러스로 봤을 때는 차이가 뭐 가장 많이 나는 게 한 7% 정도, 네. 예, 그 정도 되는데, 보통 2%에서 3%, 4%예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0%가 다 넘어가요. 말이 안 된다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의혹을 가질 수 네. 있답니다. 그 의혹을 가질 수 네. 있다. 일단 뭐 보시면은 뭐 이낙연 뭐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 때 거의 65%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65%, 황교안 32%예요. 홍익표 60%, 진수희 35%. 이런 패턴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천 지역, 경기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통계를 전체적으로 내보면요.
묘한 수치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 자, 인천, 경기, 서울 지역의 숫자 10자리, 1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수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분들의 유권자들이 서로 정신적인 감흥을 해가지고 네, 마치 짠 것처럼 예, 정확하게 63%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갔고 36%는 미래통합당으로 갔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문제는 이전부터 예. 사전투표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그 경고대로 굉장히 특이한 수치가 인천, 경기, 서울 지역으로 대표한 이 세 지역에 똑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약간의 뭐좀 의심스럽죠. 예, 뭐 의심을 가질 할 수 수밖에 있다.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특히 좀 재밌는 묘한 수치를 보여주는 지역들이 있어서 따로 뽑아봤는데, 자, 이정미 후보와 민경욱, 정일용 후보가 맞붙었던 지역인데요. 밑에 수치 제가 보여드리지만 관내 사전 득표수 곱하기 0.39를 하면 정확하게 수치가 관내 사전으로 나옵니다. 희한하네요. 뭐 묘하죠? 관내 사전 득표수 곱하기 0.39% 를 정도를 했더니 하면 관외 사전 투표수가 딱 나오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0.39, 0.39. 이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는 진보 쪽에서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정의당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죠. 마찬가지죠. 예. 하지만 심상정의당 가장 큰 차이는 정의당입니다. 예. 민주당이 아니고요. 예.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는 과거 정상적이었던 수치를 보여준 것처럼 거의 사전 비슷하죠. 투표가 예. 38.85, 예. 당일 투표가 39.12.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가 9% 정도가 당일 투표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오차값이라는 거죠. 정의당은 희한하게 정의당 지지하는 진보들은 사전 투표를 덜 한 겁니까? 뭐- 묘한 수치가 나왔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 좀 그래요. 뭐 네, 이게 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보시면 이전 선거들을 보시면 거의 이렇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는 거의 나질 않아요. 그 왼쪽에 있는 게 2014년도 그 네. 지방선거고요. 오른쪽은 2016년도에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네. 좀 종합을 한 건데 뭐 저기 전국만 따지면 뭐 지역색이 있으니 그렇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서 수도권만 보십시오. 사전투표 득표율 52, 최종투표 득표율 52. 사전투표 득표율과 최종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역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수치는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떤 날은 네. 뭐 보수층이 우르르 가서 뭐 선거를 그러니까요. 갑자기 하는 것도 뭐 아니고 보수가 됐다가 예. 아니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한 날에는 다 진보 성향이 됐다가 예. 또 다음 날에 막상 선거일이 되니 갑자기 보수가 된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이상하죠. 2014년, 2016년 20대 총선 때 다 비슷한 상황이 나왔어요. 좀 하여간에 비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이제 의혹이 되는 게 지금 이 표 같은 경우가 정당 투표죠.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랑 노란색으로 동시에 이제 마킹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흐릿하지만 네. 예, 그 직인 선거 때 쓰는 그 도장이 네. 찍혀 있어요. 공교롭게 더불어시민당에 예. 찍혀 있는 투표지고요. 예. 이게 지금 통째로 다 더불어시민당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예. 관외 투표하면서. 예. 근데 이 종이에서 저는 아무리 찾아도 접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투표함에 넣을 때 이거를 그럼 펴서 아주 곱게 마치 달인 것처럼 절대 접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넣었다라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용지에 넣을 때 뭐 저만 해도 뭐 거의 3번인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이렇게 넣었는데 뭐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하여간에 네.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히 접전 지역에서만 사전투표 비율과 당일 투표 비율이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접전 지역 전부가 거의 예외 없습니다.
접전 지역 전부가 63대 36, 더불어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로 균일한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비율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또 웃긴 게 사전투표 비율과 당일투표율이 비슷합니다. 처음에 의심의 시작은 저희가 사전 출구조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그렇죠. 자, 출구조사라는 건 당일 투표에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값들이 예. 당일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차이가 좀 나더라도요. 그렇죠.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가 발표했을 때 이낙연 후보의 압승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당일 투표 비율을 보면 비슷합니다. 네. 그 나왔던 모든 출구조사의 결과가 사전투표치까지 포함된 결과였습니다. 그럼 뭐 미리 알고 있었다. 사전투표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우리 유시민 의원이 예. 180석 발언을 해서 예.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뭐- 욕을 많이 먹었죠. 미리 180석 발언을 했다가 뭐 저는 욕한 적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예. 뭐 미리 설레발을 쳤다는 일이 많이. 예. 자, 선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딱 180석을 맞았죠. 먹었죠. 예. 평소 유시민 씨의 행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쯤 겉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니라고 나대야 돼요. 그런데 마치 짠 것처럼 유시민 씨는 나는 앞으로 정치적 발언을 이제는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라면서 잠수타듯이 사라졌고요. 예. 민주당도 이 180석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어디까지나 의심입니다, 네. 뭐 여러분. 이 180석은 마치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유시민 씨가 섣불리 샴페인을 터트린 것처럼 돼버렸어요. 분위기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이거는 계속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민주당이 이를 180석을 차지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의혹은 떨치고 가야 합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뭐 존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김어준 씨가 얼마나 부정투표 의혹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찍었어요. 이 투표는 다 조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왜 정의를 부르짖던 그 진보의 지식인들은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겁니까? 더 플랜 2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의혹은 반드시 선관위에서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특검을 해서라도 이 의혹 자체는 확실하게 풀고 가야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리고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도 그들에게 맞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계속 저는 국민의 역할은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광우병 때 얼마나 의심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심스러운 상황입니까? 뭐 제가 통계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이게 좀 그렇죠. 뭐 중국이 예전에 그 우한 바이러스, 네.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사망자와 발병자의 어떤 비율을 똑같이 맞추지 않았습니까? 예, 맞췄다는 그 기술을 가져온 건지 이거는 저는 단순한 의혹 이렇게 끝나야 될 게 아니고요. 예. 공정선거였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 믿어야죠. 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풀어줘야 돼요. 일단은 명명백백하게. 뭐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뭐 대한민국 국민인 거는 네.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의심을 가진다 그러면 뭐 의혹을 풀어줘서 안심하고 다음 또 선거 때 그럼요. 사전 투표도 좀 네.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 180억 유시민 씨가 네. 180석 발언 얼마나 긍정적인 발언이었습니까? 희망. 예. 왜 그걸 욕을 합니까? 민주당에서. 정황상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선거는 아닐 거예요. 예,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 아니라고. 그러나 네. 이런 식으로 접전 지역 정부가 이렇게 63대 36 이렇게 균일한 득표차를 보인다면 그리고 계속 사전투표에서는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혹이 그런 있었던- 의혹이 계속 있어 왔다면 미리 선거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니 이 부분은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중립을 확실히 지켰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의혹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네. 뭐 보시면 뭐 뭐 여러분 CCTV도 못 달겠다. 뭐 그걸 말도 안 되게 노란색 박스에다가 투표함을 담아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나. 또 뭐 비상구는 뭐 나가라고 하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거기 뭐 일자를 갖다가 표시를 했었는데 원래 정상적인 그 비상구 문이 아니라 일자 표시 아닙니까? 예, 홍보물은 네. 또 그 거기다 뭐 핑크색이었는데 네. 그것도 파란색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1만 찍으세요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이번 뭐 선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찍는 거를 또 1만 이거는 찍으라고 제가 하고. 봤을 때 이대로 넘어가면 그 울산 시장 선거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랑 같이 해서 예, 검찰에서 예, 명백하게 조사하고요. 예. 뭐 검찰 못 믿겠다 지랄 발광 떨면 특검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의심이 없게끔 국민들이 그럼요. 안심하고 이렇게 우리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여당에서 면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당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랑 관계 네. 없다. 우리 얼마나 깨끗한데 예. 이거 의혹 밝히자. 밝히자 이렇게 투표함 다 까고 그렇죠. 사람 하나하나 불러서 예. 너 누구한테 찍었니? 뭐 다시 확인하고 그건 좀 그렇고.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한번 제기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분들 많이 제기하셨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너무 이상한 음모론은 좀 배제를 했고요. 예, 일단 정확하게 선관위에서 받은 데이터를 통계로 데이터를 통계로 네, 정확한 숫자를 통계로만 확인된 것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